안녕하세요, 김수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흥도입니다. 영흥도 이제 수영장, 야외 수영장 현장인데요. 이게 한 700평 규모입니다. 700평 규모인데, 여기 이제 건축주님께서 직접 이제 풀빌라도 여러 개 운영하세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 이 풀빌라 관련된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쭉 이제 하던 그런 이제 수영장 공사보다는 이게 이제 한 길이가 이 넓은 데가 35m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직접 이제 평소에 늘 공사를 직접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한번 35m인데 뭐 당수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또 반사율을 굉장히 올리고 싶어 하세요. 이제 수위를 끝까지.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여기 콘크리트를 칠 건데,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27메가파스칼을 콘크리트를 치면 콘크리트 탄성 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형률,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뭐 27메가파스칼이지만은 변형이 돼서 틀어지는 그 강성을 말하는 건데, 그게 탄성 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 30기가파스칼을 한번 놓고 계산해 보면 이게 어디서 이제 균열이 되고 어디서 금이 갈 거다. 수영장 이렇게 한 700톤 되는데 콘크리트 금이 가서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강도를 올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 힘이 있고, 인장, 늘어뜨리는 거는 이게 인장력이거든요. 그래서 인장을 담당하는 게 이런 철근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철근들이 담당하는데, 이 철근 중에서도 이 수직 철근이 있고 수평 철근이 있어요. 이 수평 철근, 수평으로 가는 수평 철근이 인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일반 건물을 지을 때 하는 철근 배근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균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수영장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이 가면은 방수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체 타설을 제가 해라, QA 방식을 해라. 여기 대표님은 이제 제 구독자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리는 걸 보고 다 이제 직접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기술 지원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큰 수영장을 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5m 정도 돼요. 35m 정도 되는데 맨 끝에하고 단부 부분에서 저기서 이제 물고 있기 때문에 딱 금이 가는 거는 어디냐면 중간 부분에 딱 가요. 그래서 건축 현장 소장님들 그런 직접 옥상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옥상에 한 20m다 아니면 10m다. 그러면 팔 앞에서 딱 타설하면은 중간 부분이 딱 금이 갑니다. 그게 이제 콘크리트 탄성 계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제가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다 말씀드려요. 수식은 제가 따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계산한 거죠. 27메가파스칼을 잡고, 그 다음 탄성 계수를 30기가파스칼을 잡고, 그 다음에 온도,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 지금 날씨가 더워서 수화열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걸 한 40도를 잡았어요. 40도를 잡고 계산 쭉 하면은 거의 이게 한 1.4m마다 신축 줄눈 해야지만이 안 터져요. 근데 그래 할 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본드빔을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맨 위에다가 본드빔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영장을 할 때 꼭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수주도 관리해야 되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공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미국 라이센스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면 본드빔이라는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안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전부 일반 건물들 보면 옥상 이게 파라펫이라고 생각하면 1200 높이는 담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금이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본드빔이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수영장 특히나 물을 쓰기 때문에 그 이제 본드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작업자한테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수직근. 수직근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빌딩 코드라는 KBD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 설계사님들도 다 이제 그 기준에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 철근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3mm, 300에 300 수직 수평, 여기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랬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 게 3메가파스칼, 기준이 고려줬을 때 3메가파스칼인데, 우리는 이 변형이라든지 이런 압력을 줬을 때 틀어지는 거를 계산하면 3보다 이상이 나오면은 그건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산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수직, 수평이 있는데, 수평이 온도 철근이에요. 이 열풍찬 계수가 콘크리트는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 이게 10m에서 온도 한 40도, 온도 한 60도, 변형률 60도로 계산하면 한 6에서 8mm 갔다가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직 철근도 있지만 수평 철근 가지고 보강해 줘야 돼요. 보강을. 그러니까 300에 300이다 그러면 150 하든지 아니면 10에 10. 그럼 그만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배관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거래하시는 설비 업자분 평소에 일반 수영장 하시는 그 배관 설비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스타트에서는 굵은 거,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작은 거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압력 강화가 생겨가지고 물이 처음에는 좀 세게 올라오고, 저 뒤에 가면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면 물이 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줄이면은 또 저 뒤쪽으로는 또 물이 또 압력이 작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수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좀 보완을 좀 요청했고, 그 다음에 드레인, 이 700톤 되는데 지금 100mm 배관 하나로 돼 있는데 세상 일은 모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완을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사율을 올리는데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영도에서 일에 하시는 대표님인데, 정말 뭐 많이 또 공사를 하시고 또 정말 훌륭하게 또 운영도 잘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수영장 줄눈, 그 다음에 균열, 신축 줄눈을 해야 되는데 균열이 가니까 돈을 좀 작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하고 또 건축하시는 분들도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일반 건축하시는 소장님들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하고 많이 오시고, 일반 종건회사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저 선제도 현장도 종건회사인데, 거기도 일반 건물은 많이 지어봤는데 소장님 수영장 처음입니다. 컨소시엄 합시다 이래서 같이 지금 컨소시엄 하고 있는 현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쪽, 물 관련점 쪽,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수질 관리, 이 700톤 되는데 이거 약품으로 써갖고 이걸 가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에 다른 이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약품값이 한 600만 원인데 이게 뭐 큰 수영장 약품값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약품을 안 들여도 살균이 되게끔 그렇게 제가 이제 또 자문하고 그대로 이제 설계를 또 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